네, 이번 주는 포트비율 어떻게 짜볼까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주셔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자님과 황금비율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한 주 시작할 때 이 포트비율을 듣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데 이번 주는 변화가 있을까요? 비율은 동일하고 앞단은 동일한데 532였잖아요. 그렇죠. 앞단에 이제 정책 공략, 그다음에 실적 매수 확장, 뭐 실적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막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끝단에서 원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자인데 이미 반등은 노렸고 끝단에서 이제는 익절해가지고 현금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요걸 말씀드립니다. 4월 10일 날 이제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4월 10일 날부터 뭔가 지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붙어보자고 했고 제가 방송 중에서도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날 4월 10일 날 그 테크윙하고 현대차를 샀다 해가지고 현대차는 뭐 유의미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3%에서 익절을 했고 테크윙은 여전히 이제 보유 중인데 한 16에서 20%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그런데 테크윙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그 날에 이전에 그러면 동그라미 친 날에 제가 매수한 날인데 네. 이때까지 주구장창 빠질 때에 테크윙이 관심 종목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코스닥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 순매수 5위 종목에 딱 랭크가 되면서 IT 쪽에서는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인 종목이었거든요. 실시간에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앞단에 동그라미 쳤던 음봉, 앞단에 동그라미 쳤던 음봉의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자, 매매를 붙자라고 했었는데 그때의 저점이 2442. 그런데 그 다음에 매수를 붙고 나서 갭으로 땅 뜬 날이 있단 말이죠. 갭으로 뜬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저점인 2507을 이제 이탈할 때는 반드시 익절을 해주자. 왜 이렇게 촘촘하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주의할 점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늘 수급적인 부분이었죠. 네.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앞단에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30조 원을 주구장창 팔다가 조금 살만하네 했다가 4월 달에만 11조 3천억을 때렸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역시나 실적의 가시성. 실적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4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고 4월 달 말에 중순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세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게 지금 실적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실적의 가시성이 불명확하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말지 모르겠다 하는 판단이었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4월 10일까지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13.6% 정도가 올랐는데 바로 이제 하반기로 그 전반기 대비해서 10일 이후에는 2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네. 수출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수출 중심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을까.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런 우려가 외국인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국에서 이제 그 재고순환 지수라고 제가 준비해봤는데 ISM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경기를 판단할 때라든지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고순환 지수를 보면 지금 노란색 표가 그건데 신규 주문 대비해가지고 재고가 늘어나거나 신규 주문이 꺾이면 요게 탁 꺾이는데 네. 이 부분이 거의 뭐 08년도, 2020년도 팬데믹 때처럼 꺾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한 3, 4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 미국 중심의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여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차트 눈으로만 딱 보더라도 뭔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게. 요게 미국의 회사채 펀드에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회사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 기업들이 금리를 뭔가 높게 불러도 잘 순환이 자금이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도 녹록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익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뭐 매니저 분들은 네. 생각보다 지수가 조금 하루만 더 올랐으면 했는데 오르고 있네. 항상 익절의 타이밍을 잡고는 있거든요. 뭐 네. 이걸 전체적으로 확 줄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먹고 들어간 거는 조금 챙기자. 그래서
그 포트의 끝단을 이제는 익절화에 중심을 뒀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뭔가 섹터 베팅하기가 조금 어렵긴 네.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공약 쪽에 50%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신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지금으로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분야가 어딘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베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쪽은 어디신지? 늘 이제 AI와 AI 의료 보건 이쪽이 핵심이면서 그쪽은 이제 업다운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끌고 갈 부분은 건설 쪽이다라고 건설, 말씀드리면서 네. 그런데 뭐 저는 현대산업 한 종목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중소형 건설사가 튈 때는 계룡건설을 보자 해가지고 그때 한 2배 반 정도 수익이 네. 났는데 저는 매매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산업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92만 개 정도가 지난 해에 건설 쪽에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네. 실제로 한국은행의 통계가 나왔는데 그 제가 준비한 그 지표를 보시면 건설 투자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2%나 확 꺾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앞단을 보시면 05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수치인데 그때에 놓고 보면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꺾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추경을 할 때 명분을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건설 투자 쪽에서는 이제 좀 지속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26,000원까지는 끝까지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약간은 근처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까지 올리면서 이쪽이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동부권에서 이제 가장 그 3,000세대 이상 분양이 된 지금 작년도에 11월에 분양이 됐었는데 이게 흥행에 대성공을 했어요. 청약 경쟁률도 한 15% 정도 나오면서 15대 1 정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요게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어지는데 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5년도에서 27년도 실적이 약간 담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총 매출 총 이익률이 40% 이상이나 됩니다. 네. 요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속해서 보유해 볼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고요. 저희 지난주에 율촌화학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 좀 AS 차원에서 코멘트 해 주실까요? 네, 율촌화학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요 신동률 회장이 화학 회장이 그 농심의 차남이거든요. 네. 농심의 명誉회장의 차남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심홀딩스 지분을 이분이 13% 정도 들고 있고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의 지분을 32%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5월 달에 그런 게 한 번 있었었는데 그 대기업 규제에 이제 자산이 5조가 넘어가면 걸리기 때문에 농심 쪽에서는 율촌의 지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율촌화학 쪽에서는 독자 경영을 위해 가지고 이제 농심홀딩스 주식을 그 회장이 팔고 신동률 회장이 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율촌화학 주식을 사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팔고 사고가 잘 돼가지고 농심홀딩스 쪽에서는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났고 산 율촌화학 쪽에서는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그런 주가 차익 정도의 수준을 떠나서 이제 독자 경영과 신사업에 뭔가 베팅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 힘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배당 쪽도 이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요런 한 꼭지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26,000원부터 3만 원 정도까지로 가격을 세팅해 드렸었는데 꼬무작꼬무작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3만 원까지 또 매도 잔량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31,500원까지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율촌화학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셔서 AS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자,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 삼성 SDS 얘기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포인트입니까? 지금 AI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제가 들고 온 타이밍이 그 상장하고 나서 월간 단위로 최저점을 찍은 시점이거든요. 요럴 때에 9조 5천억이나 되는 애를 과연 해볼 만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그 컨센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18%나 증가됐거든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쪽이 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쪽에서도 직접 공급을 하는 CSP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2등에 뭐 머무르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나중에 다 설치하고 나서 그 관리해주는 쪽은 1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쪽 클라우드 CSP 쪽에서
그 돋보이는 게 40% 이상 증가가 네.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 쪽이 증가되고 있네, 실적이 오르고 있네. 그렇게 됐을 때의 저평가 영역인가, 고평가 영역인가인데 보통 이제 25년도 돌아오는 이제 예상 PER이 11배입니다. 11배인데 얘네들이 평소에는 16배에서 17배에서 놀고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25배에서 30배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미래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곳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 그 안정성은 어떠냐? 재무 건전성은 어떠냐?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 현금이 시가총액이 9조 5천억 정도인데 현금이 6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배당 재원으로 쓰든 주주 친화적으로 쓰든 그 M&A 등 이제 다른 미래 성장에 또다시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장 이후에 40만 원을 찍고 나서 월간 단위로 최저점을 찍은 날인데 그러면 AI 클라우드 성장 그다음에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어가지고 실적도 크게 성장해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 내년 이후에는 영업이익단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찍히는데 주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싸다. 그런데 재무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를 해봄직하고 매수가는 이제 12만 원부터 12만 6천 원까지 그 매수 유망가고 손절가는 11만 6천 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중기적으로는 20만 원인데 요게 각각 21% 그리고 62% 정도 수익도 쏠쏠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끝으로 이제 손익비가 중요한데 리스크 대비,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몇 배인가. 원택이 그때 4배라고 말씀드리고 주가가 계속 좋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익비가 3.5배에서 10배 정도 나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시면서 중기로 투자하고 싶으시다. 삼성전자만 보실 게 아니라 요런 놈이 있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가 미국의 시장 분석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끝내고 싶어요. 미국의 시장 분석가 중에서 그 책 제목이 매수할 때가 오면 당신은 매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싸니까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니까 빠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뭐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SDS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종목에 대한 AS까지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상 깊었던 명언도 기억해 볼게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